게임판의 농단이 심각하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다. 교문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내놓은 폭탄 발언입니다. 여명숙 위원장은 아시죠?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차은택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거침없이 폭로해서 주목을 끌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런 여 위원장이 이번에는 게임판에 농단 세력이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 이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게임판의 4대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들 지금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윤문용 ICT 정책국장 연결을 해보죠. 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문용입니다. 실명까지 거론이 되셨어요? 예. 그 소식을 딱 듣고는 어떠셨어요? 일단 황당했죠.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근거 없는 허위 주장. 하나하나 따져보죠. 그러니까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확률성 아이템 게임, 이게 사행성 게임의 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그걸 방해하는, 규제를 방해하는 농단 세력이 있다.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 지인들,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댓글 부대 등 해서 4개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 정치인이 누구냐? 국감장에서 물으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으로 윤 국장을 실명으로 거론한 거고요. 예. 진짜 전병헌 수석 친척이세요? 그건 맞습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빙자한 적도 없습니다. 예. 친척 아니세요? 예. 그러면 두 분은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긴 있으십니까? 이제 전명헌 수석님이 이제 국회의원 하실 당시에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그런 인연은 있죠.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예.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지만 친척은 전혀 아니고 빙자한 적도 전혀 없고? 그렇죠. 예. 그럼 일단은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에서 틀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 위원장이 게임판의 농단이라고 문제 제기한 그 내용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박과도 같은 확률성 게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 사행성 게임에 중독이 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1,500만 원, 4천만 원 막 돈을 날리고 있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게임판의 농단 세력들이 그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냐라고 하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고 그 지인들은 그걸 게임판에 자랑하고 다닌다. 우리가 규제 완화하는 법안 냈다는 걸.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 부분은. 예, 그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2010년에 발의해서 2011년에 통과됐던 게임산업진흥법은 이제 오픈마켓 게임법이라고 당시에 이제 구글하고 애플의 이 게임 스토어에서 게임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예. 한국의 심의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은 모바일 마켓에서 국적을 홍콩이나 이런 데로 바꿔서 이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왔던 법인 거죠. 그거를 전병헌 당시 의원이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신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던 거고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법안을 내서 규제를 풀어준 것.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 위원장은 이게 농단을 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명숙 위원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건 2년 7개월 전이고요. 예. 당시에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돼서 논의를 한 거는 2010년, 11년이죠. 예. 여명숙 위원장이 본인이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또 뭐 결제한도, 모바일 결제한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규제, 이런 것들을 게임을관리위원회가 만약 시행하고자 했던 것과 당시의 법안 논의는 전혀 시점이 다릅니다. 일단 시점 다. 그래서 여명숙 위원장이 뭔가 규제를 추진하는 데서 그 법이 방해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벌써 2-3년 전 얘기인 거죠. 훨씬 전의 시점 얘기다. 여 위원장이 지금 근무할 때랑 뭐 상관은 없는 시점이라고 하지만 여 위원장은 그때부터 혹시 이제 농단 세력이 그렇게 방해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치면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농단이라고는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아마 그렇게 되면 한국 게임 회사들이 일단 다 망했을 거고요. 지금 다들 모바일 게임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국내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어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국적만 해외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돼 있는 거죠. 어차피 할 사람은 다 한다. 그렇죠. 국적만 바꿔서 하면 되니까. 오히려 국내 게임에서는 국내에서 서비스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회에서 논의를 했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한 윤 국장님의 개인 입장은 어떤 거세요?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이제 과도한 사회성이 조장되는 판매 방식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매우 좋지 않은 수행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 6월부터 제가 이 녹수연 활동을 하면서 첫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 표시 의무화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고 실제 개정안까지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이슈를 제가 이 시민단체에 와서 계속 이끌고 있죠. 근데 토론회 같은 곳에 나가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현재 조직 운영 기준 이런 거를 좀 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콘텐츠 시민은 민간에서 자율로 하고 사후 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좀 지금 듣고 보니까 오히려 게임물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윤 국장을 왜 여명숙 위원장은 콕 찍어서 국정농단 4대 세력 가운데 하나라고 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짚히는 게 있으세요? 예,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어제 좀 살펴봤는데 농단 4대 기둥으로는 이제 저와 데일리게임이라는 매체, 김정태 교수, 그리고 문화부 게임과 거기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일부 노조까지 이렇게 넣어서 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4+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데일리게임은 여명숙 위원장 비판 기사를 썼다가 현재 언론중재위 소송 중이고요. 김정태 교수는 국정농단 세력이었던 이 김종덕 전 장관 시절에 임명된 이 게임계 낙한산 인사라고 해서 여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 이제 깨관이 노조는 국감 직전에 이제 여 위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냈습니다. 노조. 저는 조동래 의원님이 주최한 토론에서 깨관이 인사, 운영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여 위원장을 비판하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는 어때요? 게임과. 이제 게임과 같은 경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기관은 상위 기관으로서 그 둘 간의 관계는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인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여 위원장에게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견지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마치 비판을 농단으로 바꾸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슈화를 위해서 허위 사실로 청와대 고위 관계까지 엮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농단이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 농단. 보통 농단이라는 말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뭔가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부정한 돈을 받고선 어지럽힌 세력을 의미하잖아요. 저희 국민들이 딱 들었을 때는 그럼 뭔가 게임물 산업체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뒷돈을 받은 세력이라는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규제를 반대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전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문제고요. 그런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닐 뿐더러 왜 이 농단 세력으로 표현했는지 도저히 저조차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 상임위장에서 어떤 농단을 했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 법안이 충분한 심의를 거친 내용을 농단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명숙 위원장이 취임하기 2, 3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여명숙 위원장이 어떤 본인이 깨관이 위원장으로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고 결제한도를 어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군가 방해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니까 다 허위다 이런 말씀이신데 법정 대응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기관 증인으로서의 국감 발언은 국회 증권법에 따라서 그 책임이 더 무겁거든요.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원상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전병헌 수석하고도 혹시 연락 취해보셨어요? 지금 같이 이게 엮여서 국감장에 거론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도 사실이 아니라면 상당히 황당하셨을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은 이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전병헌 수석도 어제 보도자료를 냈죠. 전혀 사실 무근이다.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다는 거 제가 전해드리고요. 저희가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문용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명숙 위원장에 의해서 게임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죠.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IST 전문가.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엠비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국정원한테 해마다 생활비 탔었어요? 예. 참나, 진짜. 왜요? 그지야? 아니, 뭐를? 해마다 얼마씩? 10억인가. 그래서 4년 동안 40억? 예, 특수활동비 말하는 거죠? 정부원이 특수활동비를 해마다 10억씩 갖다 상납했다며. 에이, 난 몰라. 그랬나 저랬나. 국민 세금이잖아. 쌍납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썼다는 게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은, 이거 엄청 크지. 근데 아시다시피 저라는 사람은 셈이 그다지 박지도 않고 돈 개념이 되게 해맑아요. 해맑아? 어떻게 해맑아? 예, 돈 있으면은 여기서 한번 세어봐요. 돈? 세봐야죠. 세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 8개. 8개면은 8만 원? 그럼 저는 지금 8만 원이 있는 거예요. 내 건데? 나도 있는 거라니까. 그게 뭐야? 나한테 돈은 그런 거예요. 무슨 말같이 쓴 소리가 맞았어. 해맑아요, 제가 그쪽으로는. 알아? 그래서 무슨 뇌물 어쩌고 나한테 어떤 그렇게 돈과 관련된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만 얘기들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감히 어떤 그런 각박함 지들이 어떻게 다 먹고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응? 이 모든 게 다 어차피 내 거고 나는 통째로.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기운이 자꾸 이렇게만 되지 않고 좀 좋게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돈 얘기 이렇게 자꾸 거론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는 이제 그런 국민들의 바람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병 도졌어요? 계속 이 상태예요. 야, 그래도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 앞뒤도 안 맞고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멀미나는 말. 응?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돈에 관한 얘기들은 그냥 다 지워주시는. 문고리 3명 중에 나머지 2명 체포됐어요. 체포됐구나. 크다니까 이거. 애들 다 걸렸네. 소위 말하는 이제 현찰이 걸린 거 아니야. 수사할 때 현찰이 안 나오면 이게 되게 애매한데 현찰이 딱 나오면 속도가 붙거든. 여태 국정농단 수단이 처음으로 지금 현찰이 나온 거 아니야. 예. 참 갑자기 문득 이 현찰 박치기라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그게 이상해서 뭔 소리야 지금. 에라 모르겠다지 뭘. 더 이상 무슨 얘기가 나온들 지금 내가 갈 데가 어딨어요. 그냥 재판이고 나발이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정치 보복이다 그냥 에라 그냥. 응? 지금 그러고 들어놓는데 응? 그러고 있는데 나오는 얘기 난 더 놀랍지도 않고. 뭐라는 거야 지금. 됐어요. 추워. 들어갈래요. 이번 건 그래도 좀 알아듣겠다. 아까는 그냥 야. 아유 추워라. 같이 가요. 어서오세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심란하지요? 예. 문고리 애들 체포돼서, 응? 송중기 결혼해서. 에이씨. 에이씨, 유대위.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래? 저기 아저씨 부탁인데요. 제발 얼굴 좀 치워줘요. 얼굴. 분위기 너무 안 산다, 진짜. 지금 아이고. 장난칠 때야? 다스 비자금 문건도 나왔죠. 그래? 금액, 계좌번호, 거래 은행 구체적으로 처음 나왔잖아요. 축하해. 바짝바짝 조여오죠. 괜찮아, 이런 거는. 침착해. 내가 왜 침착해? 숨이 턱턱 막힐 때 크게 숨 쉬고. 턱턱 막혀요? 나 말고. 쫄리시는구나. 나 무슨 옷 입을까? 포토라인 쓸 때 감색? 녹색. 녹색 정장? 녹색 정장의 아버지. 실제로 녹색 입고 들어오면 그건 너무 개그 같지 않을까? 괜찮아. 우리가 입항국에 저 웃음이라도 드리면 좋지 뭐. 세월호 참사 해경보다 먼저 알고 있었죠? 꼭 본인 얘기하다 불리하면 내 얘기하더라. 문건 나왔어. 진실은 드러난다. 나도 해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정말 끔찍한 정권이었구나. 쌤쌤이구나. 진짜 9년간의 쓰레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건 진짜 우리가 인정하자. 국정원 특수활동비요.
그 MB님 시절 것도 같이 파봐야죠. 아니! 뭘 아니야. 오래된 걸 왜 파? 최근 거 파. 문고리들 거만 파. 그런 게 어딨어요. 이 정보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때가 언제부턴데. 아까 그러셨잖아. 처음으로 현찰 나왔다고. 자연히 9년 전 것도 다 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역시 돈을 수사해야 돼. 그래야 조작질, 공작질의 실체가 나오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게 알긴 개코나. 우리 집 가오는 정직. 보면 꼭 양치기 소년 같으셔. 과찬했습니다. 양치기 할배. 고맙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장관했던 우리 윤선이도 탔은 것 같던데. 얘기 나오더라. 달달에 한 500씩 또 상납받았다며? 우리 기환 씨도. 현수석은 지금 그 안에 있는데, 이거 그런 걸로 밝혀지면 뭐, 야, 이 윤선 씨는 또 어떡하나? 귤 좀 사줘요. 돈 아깝잖아. 난 내 돈 안 써. 알면서. 아이고 짜다. 내가 줄게요. 내 돈으로 사요. 그래, 줘. 아까 줬잖아. 8만 원. 뭐래, 그건 내 거였어. 왜 그래? 그거 돈 갖고 사람이 장난을 쳐. 어? 난 사람 감정 갖고 장난치는 참는데, 돈 갖고 장난치는 못 참아. 어? 난 내 돈 10원 한 장 놓치지 않을 거예요. 메롱! 그래요. 예, 지금이라도 실컷 즐겨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응. 아이고 나는 밥 먹고 가야지. 동작 그만! 아기 왔어. 전마담, 어디서 또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 좀 전에 방석에 밑장을 빼서 푹신한 건 전마담이 깔고 나한테 납작하게 눌린 것을 줬을 것이오. 내 말이 들려? 저 왼수. 알았어.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아니, 돌려주는 걸로만 안 돼. 양 선장, 배 문 걸어 잠그고 얼른 출발해. 왜 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 거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되면서 맨날 무엇을 그렇게 알라고 그래. 이봐 아기. 이거 왜 이래?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렇지 뭐 나온 걸로만 치면 수석감이지. 그럼 완전히 뭐 최고지 뭐. 점점 더 나와 어떻게 된 것이. 가을이잖아.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갈라 그러는지. 그것이 어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고 돌아다녔다잖아. 뭐? 경찰이? 예, 그래서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했는지 차가 너무 갈지자로 달린다고 다른 운전자가 신고를 다 했다는 거야. 세상에. 그런 인간이 무슨 범인 잡는 경찰이야, 어? 지가 범인이구만, 무슨.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정신상태 밑장을 확 빼버리려니까 양 선장 뭐던가 빨리 출발하지 않고 문 걸어 잠가. 아기는 정말 한참 멀었어.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또 뭘 어쩌려고 또 얘기가 이상하게 가는데. 죽이자. 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벌해. 그냥 방석 그거 깔아. 아기, 주기자한테 알리자고. 아, 주기자.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그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눕는다는 그 주기자 말이지. 그렇지. 그런데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 분이라고 바쁜데 이런 것까지 물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전화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주기자? 어떤 현직 경찰이 술 퍼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근데 뭐? 아니, 이거 뭐라는데? 글쎄 주기자 말이 그 인간이 술을 지네 집에서 마셨대. 집에서 마시다가 딴 데 가려고 음주운전을 한 거였대. 무엇이요? 그러면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마신 것을. 진짜 안 되겠구만.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주려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왜 이래?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아까 빼서 배에다 숨기는 거 다 봤어. 얼른 틀고 소개해. 그건 도나스 아니야. 동그래서 도너츠인 줄 도너츠, 알았어. 그래. 도나스는 일본식. 이 CD였어. 유현상, 곱비. 나 이거 먹을 뻔했잖아. 입 다쳐. 허위 주장 하나하나 따져보죠. 그러니까 여명숙 위원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확률성 아이템 게임, 이게 사행성 게임의 규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그걸 방해하는, 규제를 방해하는 농단 세력이 있다. 모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 지인들, 그리고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댓글 부대 등 해서 4개 세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 정치인이 누구냐? 국감장에서 물으니까 전병헌 정무수석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으로 윤 국장을 실명으로 거론한 거고요. 예. 진짜 전병헌 수석 친척이세요? 그건 맞습니까? 뭐 사실이 아니고요. 빙자한 적도 없습니다. 예. 아, 친척 아니세요? 예. 그러면 두 분은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긴 있으십니까? 이제 전명헌 수석님이 이제 국회의원 하실 당시에 예.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그런 인연은 있죠.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었던. 예. 그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지만 친척은 전혀 아니고 빙자한 적도 전혀 없고. 그렇죠. 예. 그럼 일단은 관계를 설명하는 팩트에서 틀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 위원장이 게임판의 농단이라고 문제 제기한 그 내용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도박과도 같은 확률성 게임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청소년들이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에 대한 윤 국장님의 개인 입장은 어떤 거세요? 무엇보다 현재와 같이 이제 과도한 사회성이 조장되는 판매 방식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매우 좋지 않은 수익 모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 6월부터 제가, 이 녹수연 활동을 하면서. 예. 첫 과제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화법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고, 실제 개정안까지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 이슈를 제가 이 시민단체에 와서 계속 이끌고 있죠. 근데 토론회 같은 곳에 나가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없어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 표현보다는 이제 현재 조직 운영 기준 이런 거를 좀 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콘텐츠 시민은 민간에서 자율로 하고 사후 규제를 보다 강력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좀 지금 듣고 보니까 오히려 게임물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윤 국장을 왜 여명숙 위원장은 콕 찍어서 국정농단 4대 세력 가운데 하나라고 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짚히는 게 있으세요? 예, 저도 그 점이 궁금해서 어제 좀 살펴봤는데 예. 농단 4대 기둥으로는 이제 저와 데일리게임이라는 매체, 김정태 교수, 그리고 문화부 게임과 거기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는 일부 노조까지 이렇게 넣어서 표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4+1이네요? 2년 7개월 전이고요. 예. 당시에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돼서 논의를 한 거는 2010년, 11년이죠. 예. 여명숙 위원장이 본인이 취임하시고 나서 어떤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또 뭐 결제한도, 모바일 결제한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규제, 이런 것들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만약 시행하고자 했던 것과 당시의 법안 논의는 전혀 시점이 다릅니다. 일단 시점 다. 여명숙 위원장이 뭔가 규제를 추진하는 데서 그 법이 방해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벌써 2-3년 전 얘기인 거죠. 훨씬 전의 시점 얘기다. 여 위원장이 지금 근무할 때랑 뭐 상관은 없는 시점이라고 하지만 여 위원장은 그때부터 혹시 이제 농단 세력이 그렇게 방해해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라고 치면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농단이라고는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아마 그렇게 되면 한국 게임 회사들이 일단 다 망했을 거고요. 지금 다들 모바일 게임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국내 회사들이 게임을 만들어도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국적만 해외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돼 있는 거죠. 어차피 할 사람은 다 한다. 그렇죠. 국적만 바꿔서 하면 되니까. 오히려 국내 게임에서는 국내에서 서비스 못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국회에서 논의를 했던 거죠. 게임판의 농단이 심각하다. 청와대 전병헌 정무수석의 친척과 지인들. 그리고 그 친척이 속한 게임 언론사, 문화체육관광부 게임과, 그의 고향 후배를 자처하는 게임판의 김모 교수 등등이 게임판을 농단하는 4대 기둥이다. 교문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내놓은 폭탄 발언입니다. 여명숙 위원장은 아시죠? 작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차은택 씨의 국정농단 행위를 거침없이 폭로해서 주목을 끌었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런 여 위원장이 이번에는 게임판에 농단 세력이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를 했으니 이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게임판의 4대 농단 세력으로 지목된 당사자들 지금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분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윤문용 ICT 정책국장 연결을 해보죠. 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문용입니다. 실명까지 거론이 되셨어요? 예. 그 소식을 딱 듣고는 어떠셨어요? 일단 황당했죠.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주장입니다. 근거, 다행성 게임에 중독이 되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1,500만 원, 4천만 원 막 돈을 날리고 있다. 그래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게임판의 농단 세력들이 그걸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냐라고 하니까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내고 그 지인들은 그걸 게임판에 자랑하고 다닌다. 우리가 규제 완화하는 법안 냈다는 걸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 부분은. 예, 그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2010년에 발의해서 2011년에 통과됐던 게임산업진흥법은 예. 이제 오픈마켓 게임법이라고 당시에 이제 구글하고 애플의 이 게임 스토어에서 게임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예. 한국의 심의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은 모바일 마켓에서 국적을 홍콩이나 이런 데로 바꿔서 이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예. 그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나왔던 법인 거죠. 그거를 전병헌 당시 의원이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하신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됐던 거고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법안을 내서 규제를 풀어준 것.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 위원장은 이게 농단을 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명수 위원장님이 이제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건